제가 바다를 좋아해요. 다이빙을 배워서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바다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어디에 버려야 하나 의문이 드는 거예요. 바다에서 주워둔 쓰레기도 결국엔 어딘가에 버려야 하잖아요. 땅으로든 태워서 공기로든요. 쓰레기 중에 특히 플라스틱에 주목한 거는 그게 현대산업의 대표제이기 때문이고, 대표치고는 재활용이 매우 까다로운데 썩을지 안 썩을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플라스틱이 썩는데 걸리는 시간은 500년으로 추정하지만 이것도 검증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껏 버려진 플라스틱 중에 썩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050년에 바다의 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게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될 수 있으면 가는 곳마다 쓰레기장도 보고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자원을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지도 찾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유라시아 여행을 갔는데 일단 목적지는 실크로드 종착지였던 터키 이스탄불로 찍어놓고 그 중간에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찍어서 다녀왔습니다.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서 동남아를 거쳐서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이란이랑 터키까지 총 1년 반에 걸쳐서 자전거로 다녀왔습니다. 일단 매일매일 섭취하는 식음료에서만 아끼면은 쓰레기가 놀랄 만큼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갖고 다녔던 물품들을 소개드려 볼게요. 물통이랑 텀블러가 일단 있습니다. 이 하루 마실 물은 1.5리터 여기 수통에 담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마실 물을 여기다 옮겨 담아갖고 마시면서 다녔습니다. 이 수통에는 숙소나 식당에서 얻은 물들,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숙소마다 전자주전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물을 끓여갖고 찻잎 조금 사서 담아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텀블러에는 진짜 이건 냉기가 보존되기 때문에 더울 때 먹으면 진짜 생명수 같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나 식당이라든지 가서 여기 작으니까 담을 수 있을 만큼만 담아달라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때 먹을 수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원샷하고 남는 부분을 더 담아달라거나 여기 좀 작아갖고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이 있었어요. 반찬통이랑 이렇게 지퍼백이랑 갖고 다니면서 제가 간식을 갖고 다니니까, 근데 슈퍼에서 과자 같은 걸 사 먹진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빵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조금 부피가 큰 경우에는 지퍼백을 사용해서 거기다 담아 다니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헝겊 가방이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한 1년 안 쓰다가 중앙아시아 넘어가면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메밀 담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쪽에는 무게 단위로 담아 파는 과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담아서 산다든지, 또 기름기 없는 빵들을 담는다든지, 좀 더 큰 이 헝겊 가방에는 과일을 담는다든지 하면서 먹고 다녔습니다. 일회용 수저들만 있는 식당에서는 요걸 꺼내면 되는데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수저만 있는 데가 많았고, 이란 같은 데서도 수저를 비닐로 싸놓은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때 쓰거나, 아니면 버블티 같은 거를 숟가락으로 퍼먹을 때나, 아니면 그 빨대로 빨아 먹어야 되는 아이스 음료 같은 것들을 먹어야 될 때 숟가락으로 써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이걸 쓸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쓸 수 있더라고요. 그 면생리대인데요. 일단 제가 생리할 때는 1, 2일차 양이 많으니까 이때는 숙소에서 꼭 쉬자라고 하면서 가서 빨 시간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빨고 나서 자전거 뒤에다 말리고 다니면은 햇빛을 계속 보면서 다니니까 잘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빨 여건이 안 되거나 할 때는 시판 생리대를 구입하자 했는데, 그랬던 경우는 여행 한 2년 다니면서 한 2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비누인데요. 비누는 얼굴 씻고 몸 씻고 빨래하고 머리 감고 이것들을 다 비누로 했어요. 근데 다만 씻는 거랑 빨래하는 거, 그 두 가지 용도는 구분해서 쓰고 다녔고요. 사실 비누를 쓰면은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은 이 샴푸라든지 폼클렌징 속에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 좀 써봤습니다. 사실 치약 같은 경우에도 그 치약이
플라스틱 용기가 재활용이 된다고 해도 치약이 그 속에 완전히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활용이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약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태국의 슈퍼마켓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전통 치약 가루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서 써봤는데 되게 좀 냄새가 특이해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은 그래도 쓸만했던 것 같습니다. 요 물품들을 가지고 떠났던 여행에서 좀 인상 깊었던 얘기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중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기 난이도로 따지면 상위였는데요. 진짜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플라스틱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대체로 일회용 젓가락에 비닐컵을 썼고 고급 식당에서는 수저랑 그릇을 아예 1인용씩 포장해 놓는 경우도 많았어요. 빵집에서는 빵 먹을 때 끼고 먹으라고 일회용 비닐 장갑까지 주더라고요. 2018년 이전에는 세계 전자쓰레기의 70%가 중국으로 모였다고 하거든요. 중국 광동성 산타오시에는 세계 최대 전자쓰레기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이 집은 모니터, 이 집은 핸드폰 전문 이런 식으로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면서 살아가는데 재활용이라는 게 말이 재활용이지 자 컴퓨터 재활용 어떻게 하게요? 망치로 부셔. 안에 감 나가는 급속을 꺼내고 나머지는 태우거나 아니면 강에 버리거나 재활용을 막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재활용이더라고요. 재활용 중에서도 이렇게 까다로운, 해로운 재활용은 선진국들은 골치 아프니까 다른 나라로 넘겨요. 다른 나라를 오염시키자는 거죠. 예전에는 이 동네 어린이들 80%가 납 중독이었다고 해요. 가보니까 이제는 집집마다 재활용하던 거를 정리해서 공장 단지로 만들어놨는데요. 그래서 예전보다 여건이 훨씬 더 나아졌지만은 그래도 수작업할 거는 여전히 해야 되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기가 좀 쉬웠는데요. 시골에서는 보통 사탕수수 주스도 유리잔에 담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컵은 유리컵을 쓰시는데 빨대는 꽂아주세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빨대 필요 없다. 콩건 엉훗? 예, 이것도 외웠어요. 근데 이것도 성조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갖고 막 목청껏 외치면서 제스처를 쓰면서 어필을 했죠. 베트남 하노이시 사카오 마을에 가서 제 인생 최대로 많은 플라스틱을 봤는데요. 여기서는 이 집은 투명 페트병, 이 집은 초록 페트병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분쇄까지 해서 공장으로 넘기는 것 같았어요. 플라스틱을 쓰려면 차라리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재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넘기려고 하지 말고요. 태국은 식당에서 기본으로 얼음물을 주면서 빨대를 꽂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캐치해서 필요 없습니다 얘기를 적재적소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국 시장에는 비닐 장인들이 많으신데요. 반찬통을 가져가면 음식을 담아주시니까 반찬통 필수입니다. 제가 태국 동부 시사키세 한 마을에서 재활용 봉사를 해봤는데요. 비닐봉지를 분류하는 거였어요. 일단 비닐봉지가 재활용이 되는지 보려면 엄지로 당겨봅니다. 비닐봉지가 늘어나면 재활용이 되는 거고요.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이제 한 4-5분류로 나뉘는데 비닐봉지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5년을 하신 제 스승님도 새로운 비닐을 보면 이걸 뭘로 분류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세요. 그나마 이 분류도 지역별로 다른데요. 이 비닐을 다루는 재활용 공장이 근처에 없으면은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 재활용도 못하는 거더라고요. 당시에 태국 시가로 비닐봉지 1kg당 700원이 제일 비싼 거고 키로당 250원이 제일 싼 거였어요. 비닐이요. 이 마을에서는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지 수익이나 인건비를 따지면 못할 건데 한국에서는 아마 더 하기 힘들겠죠. 이 사진은 이 마을에서 비닐을 다시 쓰도록 말려놓은 건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사소한 불편을 감수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인도의 주가 29개가 있는데 거의 모든 주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정도는 다르지만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게 인도 국경 넘은 첫날부터 플라스틱 풍년이었습니다. 음식도 음료수병도 전부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래도 드문드문 과일을 사면 잎에 담아준다든지 부직포 봉지를 쓴다든지 하는 노력은 보이더라고요. 힌두교에서는 사람 체액이 더럽다고 해서 한 번 쓴 찻잔을 깨트려서 버리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 찻잔이 예전에는 토기에서 이제는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환경에 감당하기는 힘들죠. 인도 북부에는 라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히말라야랑 푸른 산맥 사이에 있고 판공초라는 호수가 있기도 하고 풍광이 참 험준하고 아름다운데 여기는 쓰레기 재활용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쓰레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장에 가봤는데 이렇게 버리고 태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쓰고 있구나. 특히 선진국에 있는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 아닌 데다가 버리면 거기서 태우면 우리는 안전한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연결돼 있지 않나요? 미세먼지가 국경에 막히지가 않잖아요. 요새는 한국 앞바다 해산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하죠. 지구가 크니까 괜찮다고 마음껏 싸웠는데 이제는 인간이 지구에 분명히 영향을 줄 만큼 많아지고 커졌습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지만 이 연결망의 한 축이라서 지구상에 있는 존재들과 또 후세의 존재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은 어디 밖으로 나가거나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올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플라스틱만이 아니라 종이가 됐든 뭐가 됐든 아껴 쓰고 오래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비닐봉지를 처음 만든 게 스웨덴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종이봉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나무를 많이 베지 않도록 튼튼하고 오래가는 봉지를 만들려고 만든 게 비닐봉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이나 또 태국 마을에서 돈이 안 되더라도 비닐을 분류하던 수고,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바로 자연에 대한, 다른 존재들에 대한 존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기 난이도로 하면 상위죠. 한국의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약 88kg인데요. 미국이랑 영국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중국은 사실 1인당으로 치면 15kg더라고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은 사실 대량 생산을 하는데 필요했던 것 같아요. 대량 생산을 해서 먼 곳에서 팔려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값싸고 질 좋은 포장재로 플라스틱만 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위생적이라고 생각되고 편리하니까 이제는 대량 생산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 플라스틱을 씁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돈을 더 많이 벌려는 자본의 욕망이기도 하고 편리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욕망이기도 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 두 욕망 모두가 크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사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 쓰겠다고 불편을 좀 감수해보겠다고 흔치 않은 다짐을 해도 기본적인 환경이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그 틈새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요 몇 년 사이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자극이 되고 감사합니다. 여행의 실천을 한국에서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여행 때보다 철저함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소박하게나마 일산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하고 상비합니다. 텀블러랑 장바구니는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 여기다가 두부를 사야겠다 하면 두부 담을 용기를 챙긴다든지 아무래도 계획하고 소비하는 게 좋죠. 두 번째, 찾아다녀요. 같은 재료라도 어떤 가게에서 포장 없이 살 수 있는지를 봅니다. 마트보다는 시장이나 농산물 지판 가게에서 야채를 산다든지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통에 반찬을 담아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든지 일회용 식기나 컵만 쓰는 식당이나 카페는 어쩌다 가게 돼도 다음엔 다시 안 가게 되죠. 동네에서 어떻게 장을 볼지 어느 정도 지도를 그려보고 단골이 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청합니다. 사장님들이 비닐에 담아주시려고 할 때, 랩을 뜯으시려고 할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요청합니다.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살 때는 신중히 사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먼저 보는 게 가격, 질, 브랜드였다면 이제는 쓰레기가 얼만큼 나올까가 1순위, 2순위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재료가 됐든 살 때부터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쓰레기가 되도록 나오지 않는 것, 오래 쓸 수 있는 것.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뜻이 맞는 친구를 찾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카페나 페이스북에 가입하기도 했어요. 거기서 이런저런 창의적인 실천들을 보면 뽐뿌도 받고 용기도 얻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제 단골 화장품 회사에 동료들이랑 편지를 보냈어요. 화장품 리필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요새 할 수 있는 배달 어택 캠페인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고요. 이건 배달 음식에 일회용기 말고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배달 앱들에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회의를 느끼는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결국 시작은 저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손을 잡으면은 거기에서 또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나 기업도 여론을 보고 소비자를 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부나 기업에서 안 하면 우리가 먼저 변화의 목소리를 내서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계속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는 여행을 한국에서도 계속해 나가고 싶어요. 이거는 태국의 한 공원인데요. 이 나무가 보리수라는 나무예요. 이 공원에 보리수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아세요?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 보리수에서 가지가 뻗고 그게 뿌리가 되고 또 가지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게는 이게 세상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하나 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인. 그러니까 제가 이 줄기 하나를 잡으면 전체를 잡는 것인. 이 연결되어 있는 든든한 세상에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제 자리에서 노력해 나가고 싶어요.